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거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순환매로 업종 대형주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요, 비중 확대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요. 일본과의 갈등 고조에 따른요, 반도체 관련 국산화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요, 최근 영국이요, 5G 장비에 대해서요, 화웨이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요, 삼성전자와 장비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장비주 중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삼성전자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펀더멘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수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요.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면, 지수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2010년이죠. 4월달 고점 대비하고 펀더멘탈 쪽으로 퍼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20배 가량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거기에 따른 조정, 한 10% 이상, 한 10에서 12, 13%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해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그거는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있죠.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요, 최소 2분기 이상을요, 내다보는 대형주의 특성상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고, 앞으로 호재가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오면요,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그 논리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최근에 성장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말하는 비대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일반적으로요, 성장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못 견디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요, 이 철강, 조선 등 정통 산업 종목이 상승을 하는 그런 순환매 양상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순환매상으로도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외국인 패시브 자금 기한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린 반도체 디램 가격의 상승 기대, 그렇죠? 이런 부분 다 어느 정도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죠. 요 부분이에요. 외국인 패시브 자금 기한 가능성 높아졌다라는데요. 이 막혔던 외국인 수급이 풀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반도체주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시간 기준 3일 날요, 한국만을 추정하는 ETF인 EWY-US에서요, 자금이 유입이 됐다면서 이는 미국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3월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패시브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센티먼털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부여를 한다 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 한국만 추정하는 ETF 자금이 지난 3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요, 그동안에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요, 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그렇죠? 이미 이머징 마켓을 다 매도를 한 거다. 신흥 지수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한국 내에서 비중이 큰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 삼성전자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 이유로 인해서 삼성전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렇죠?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램 가격이 3분기부터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죠?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내년에는 디램 수급이 최근 5년 중 가장 타이트한 수급상이 연출될 거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디램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요 부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중에요, 아까 말한 디램 가격 상승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렇죠? 파운드리 부분에 9조 2천억 이상 거의 1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투자 의사 결정을 즉시 기업 가치로 환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만의 TMC 평균 투하 자본 수익률이 23.5%하고요.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8배 정도로 잡는다면요, 이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요번에 한 10조 원 가까이 투자하는 거에 대한 약 40조 원의 시장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 하고, 또 하나 있었죠. 주주 환원 기조 강화예요.
올해가 지난 3년간의 주주환원 정책이 마무리되는 해인데 삼성전자가 기존 주주환원 정책은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을 59조 9천 거의 60조 원을 가정을 하고요. 그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을 한다라고요. 3년 전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요. 9조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가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을 9조 6천억 두 번 했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거의 60조 잡고 그럼 그 절반이면 30조 그죠? 그리고 9조 6천억씩 두 번 했으니까요. 19조 2천억 그러면 한 10조 원 정도 그죠? 그래서 이 아직도 한 10조 원 9조 원 이상의 주주 환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 배당도요. 기존보다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한 354원 정도였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배당금, 그죠? 배당 정책도 나올 수도 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삼성전자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한번 볼게요.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죠. 오늘 한 1,000원 정도 오른 55,60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언제서부터 순매수로 전환됐냐면요. 바로 이날이죠. 5월 18일 날. 그죠? 주가가 한 2% 정도 상승한 날. 그때 외국인들이 110만 주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170만 주. 그죠? 요 부분이에요. 5월 18일 날. 그리고 개인들이 320만 주. 주가 이틀 강하게 떴죠. 그 다음날 기관들이 520만 주, 외국인들이 170만 주, 그리고 개인들이 한 700만 주 넘게 매도하고, 그리고 주가가 한 3, 4일 조정을 받을 때 개인들이 소폭 대사줬지만요.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은 그죠? 그동안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그죠? 그걸 과감하게 돌파해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우리가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기존의 주주 환원 정책 그 전에 다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월 18일 전서부터 다 전망이 됐던 부분인데 이 5월 18일 날 타이밍을 잡은 것이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력이다. 그리고 또 기관들의 순매수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삼성전자 또 종합지수가요. 지금 올해 고점 대비해서 한 3%, 3, 4%밖에 지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올랐다.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비중을 좀 더 뭐 조정실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좌측에 있는 것이 비메모리 업체 10개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소재 7종목, 장비 7종목이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요. 동진세미캠, 원익 IPS, AD테크놀로지, 네페스, 그리고 테스나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지금요, 반도체 이 관련 종목들이 조금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런 먼저 상승을 해서, 그죠? 순환매 양상으로 눈높이 맞추기 차원에서 먼저 간 종목들은 쉬고, 그동안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장이다. 특히 삼성전자, 우리가 한번, 작년, 그죠?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1년 동안 계속 오를 때 반도체 관련 종목도 다 같이 동반 상승했다.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오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여기에 포함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가 쌍두마차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두 가지 말을 택한다면 우리가 바로 반도체 한 축, 그리고 또 2차 전지 또 하나 포함시키면 바이오주 그렇죠? 그래서 비중을 최소한 6, 70% 이 세 파트너 테마에서 정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변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요 원익 IPS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요 최근에 그죠? 설비 투자에 나선 것이 꽤 규모가 크죠? 이 파운드리 쪽에 극자외선 쪽에 10조 원, 그리고 이미지 센서 쪽에 1조 원, 그리고 요래 낸드 프레시에 8조 원, 그리고 조만간에 이 디램 쪽에 15조 원 투자 발표를 한다 그러죠. 자, 이러한 부분이면 당연히 장비 쪽이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장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유진테크고요. 하나는 원익 IPS인데 최근에 이제 원익 IPS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은 원익 IPS 지분은요, 삼성전자가 3.7% 갖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원익 IPS 지분을 3.7%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삼성 5나노 라인하고요. 또 중국의 시안 2공장 그리고 평택의 P2 등 다양한 삼성 신규 설비에 증착하고 열처리 장비 등을 원익 IPS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기존 거도 납품을 하고 있으면 또 새로운 설비 투자를 했을 때 당연히 원익 IPS의 장비를 증착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이 수주를 따오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원익 IPS 아직 연중 고점 돌파 못했어요. 지금 연중 고점 밑에서 조금 숨 고르기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원익 IPS요. 자, 원익 IPS 예, 그쵸?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준비된 거라면은, 그쵸?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틀 조정 거치고 어제서부터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쵸? 마이너스 200원, 오늘은 플러스 200원, 오늘까지 지금 나흘째 좀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원익 IPS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부분요. 월요일 날, 그죠? 오늘까지는 뭐 지금 플러스권이 소폭이나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보유하고, 만약에 월요일 날 거래량이 최소한 7, 80만 주, 거의 100만 주가 터지지 않는다면요.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접근하자. 지금 가는 종목들은요. 보통 2, 3일 조정으로 그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왜? 시장의 원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도 긴 조정을 거쳐서 물량을 뺏는 것이 아니라 짧은 조정을 거치고 띄운 다음에 물량을 뺏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길어지면은 오히려 상승보다는 그죠? 조금 하락할 가능성,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익 IPS는요. 만약에 월요일날 못 뜨면 일부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에 동진세미킴. 이제 동진세미킴 아마 제 방송을 올 초서부터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동진세미킴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특히 이제 17,000원, 그렇죠? 자, 우리가 동진세미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딱 하나였죠. 삼성전자가 사용하던 최소 700억에서 최대 1000억 수준의 장비를 70억에 동진세미캠에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판 이유가요. 삼성전자가 고가의 장비를 헐값에 넘겨준 것은 이 포토레지스터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가의 장비를 싸게까지 넘겨주면서 니네 빨리 소재를 만들어라. 그렇죠? 이 ARF에서 아르곤 불화수소죠? 그거에 대한 레지스터를 만들어서 빨리 우리한테 납품을 하면 우리가 그걸 물건을 써주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물건만 만들면, 그죠? 그러면 테스트만 통과되면은 바로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부분 보면요. 삼성의 아르곤 노광기로 디램 시스템 LSI용 포토레지스터를 생산을 하는데 올 상반기에 새로운 10여 가지의 포토레지스터를 생산을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비까지 고가 장비를 싸게까지 넘겨주면서 빨리 테스트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동진세미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동진세미킴, 그렇죠? 또 국산화 수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일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죠. 국산화 수혜. 여기 내용 보면요, 요 부분 있죠. 이 ALF, 그러니까 아르곤 포토레지스터에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그죠? 지금 특히 이 갈등이 고조됐을 때 국산화 수혜에 대한 또 기대감이 훨씬 커지겠죠? 거기에 따른 당연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그죠? 이제 이 동진세미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 25,000원이에요. 일단은 오늘 연중 고점이 2만원. 처음 이제 18,000원 1차 저항대였고요. 2차 오늘 연중 고점이 2만원. 그죠?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25,000원까지. 그래서 제가 좀 더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새롭게 편입을 하는 것은 부담은 되지만요.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최근에 언급해 드린 분이 코미코라는 그런 종목이었죠. 왜냐면은 이 파운드리에 삼성전자가 한 10조 원 정도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만의 TMC MC도요.
미국 본토에다가 그렇죠? 이 120억 달러 투자를 결정을 하고 또 중국 업체, 파운드리 업체에도 2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자, 이 코미코는요, 이 세정 및 코팅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서요, 또 삼성전자 이 비메모리형 매출 비중이 큰 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각 지역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 세계 각국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이 심화돼서 서로들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국내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이 코미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코요. 한번 고점 돌파 우리가 3만 1, 2천 원 그냥 지난 2, 3월 달 고점이 3만 1,000원대였죠. 그래서 3만 1, 2천원까지 조정받고, 그죠? 잘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죠? 자,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은 올해 고점인 이 38,500원, 그죠? 충분히 돌파도 가능하고, 충분한 재료, 그러니까 재료는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파운드리를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는데, 그 각국의 법인을 갖고 있고, 또 이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재료가 있는데 과연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자,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조금 쉬어가는 국면인데 지금 같이 그래서 조금 동반적으로 조금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자, 다시 순환매 양상이 돌면서 반도체라든지 2차 관련주들이 갔을 때 그렇죠? 탄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의미 있는 지수, 힘없이 무너지는 건요. 세력들이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요.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힘이 있으면 시장이 조금 나빠져도요. 그걸 지지해주는 관리하는 흔적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만약에 여기서 뭐 치고 가면은 뭐 가장 환상적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3만 1, 2천 원 말씀드렸으니까요. 근데 다시 시장이 불안해서 좀 밀렸을 때요. 최근 저점이 이 31,500원이에요. 그렇죠? 요런 부분.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격들을 31,500원을 기준가로 보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물량을 뭐 1000주가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부분이 31,500원이 깨지면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매도를 했다가 그렇죠? 그것도 시장이 좋은데 얘만 빠진다 그러면 100% 다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그죠? 뭐 동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부분에서 팔아야 되지만은 이 시장이 좋은데 얘만 빠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 말한 반 정도 수준만 지켜달라 해서 일단 기준가를요 31,500원 그죠? 잡고 그 위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테스나죠.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테스나 상당히 양호한 그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이 반도체 공정이 상당히 전문화 추세로 가면서요. 이 외주 비중이 늘어나죠. 이 테스트에 대해서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테스트 업체인 테스나가 그렇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 내용도 자세하게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좋고 나쁘고 아니라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 3년간에 그렇죠? 테스나의 매출 규모가 2017년 471억, 18년에는 우리가 652억, 그리고 19년에는 작년에는 960억. 매년 40% 이상씩 증가를 한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외주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017년에 영업이익도 98억에서 재작년에 187억, 작년에는 200억. 꾸준하게 성장 추세에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테스나, 뭐 조금 지금 조정 양상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테스나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코미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AD 테크놀로지죠. 그쵸? 요번에 유상증자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이 유상증자하고 1차 발행가 권리액된 가격하고 1차 발행가고요. 좀 한 8,000원 차이 나기 때문에 유상증자 끝나고 일부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주가 있다 그러면 350주는 그죠? 이미 이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돈만 그렇죠? 23,000원대인가요? 23,000원, 23,200원 발행가가 23,200원이죠. 그것만 다음 달 7월 달인데요. 그때 돈만 내면은 나한테 35%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31,000원대 그렇죠? 거기에 따른 갭이 발생하죠. 8,000원 정도, 한 25%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35%는 내가 돈 23,000원에 넣으면 들어온다고? 지금 35% 팔면 안전 마진으로 그만큼 먹는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되면서 권리락 이후에 좀 며칠 조정받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선방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 AD 테크놀로지를 강조해 드리는 것은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이 비메모리 쪽에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에 세계 1위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그 1등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칩리스 회사인 AD 테크놀로지. 우리가 뭐 이 비메모리 쪽에 뭐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업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발주를 해서 수주를 해서 걔네들이 따서 시키는 대로만 만들면 되는데 이 AD 테크놀로지는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내용 보면요. 이 애플항 데이터 센터용의 SSD 컨트롤러 IC를 진입으로 목표로 하는 파드형 디자인 설계를 AD 테크놀로지가 담당했는데 이 디자인 하우스로서의 역량과 고객사의 확장 스토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이 AD 테크놀로지가 외부에서 물량을 수주를 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성장을 하려면은 이러한 디자인 하우스 업체인 AD 테크놀로지를 그죠? 보이죠? 여기 보면 또 삼성전자 또한 파운드리 시장 확장 목표로 투자 확대를 했는데 중소형 팬리스 기업들을 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칩리스, 그러니까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 파운드리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바로 필요한데 이 AD 테크놀로지가 기술력이 지금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뛰어난다. 이 부분 디자인 설계 부분으로서요. 매출 규모 2천억 정도이며 최근 반도체 기술 동향인 7나노미터 그리고 5나노미터 칩 설계 노하우 및 개발 가능성이 보이는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바로 AD 테크놀로지.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AD 테크놀로지고 또 삼성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회사가 이 디자인 하우스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을 때 AD 테크놀로지 유상 증자가 이제 다음 달 초순에 청약 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것은 7월 하순경이죠. 뭐 그 전까지 뭐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갇혀 있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요.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만의 TMC, MC도요, 이제 같이 사설 협력사 해서 이 협력 업체 한 8개가 있다래요. TSMC가. 그 중에 이제 메인 벤더 자리를 글로벌 유니칩이라는 GU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 상장할 당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규모인데요. 이 TMC, MC하고 손잡고 규모를 메인 벤더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대, 한 6배 이상 규모를 키웠어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죠? AD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의 메인 벤더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같이, 그렇죠?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G 통신 장비 쪽이죠.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요. 중국 화해에 대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일본 업체 등과 장비 공급과 관련해 논의를 했다는 얘기죠. 영국 정부는 작년 1월 화해를 고위험 업체로 지정, 자국 내 5G에 대한 화해의 관여도를 35%로 제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영국 정부가 미국에서 화해 제재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면서 화해에 대한 관여도를 35% 낮췄다. 그러면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발이 묶이면서 2, 3위 업체인 이 바로 삼성전자의 수혜를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 소식이 아마 그제 저녁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저께 좀 5G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 않나는 그런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제도 뭐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두 종목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서진 시스템하고 HFR, 그죠? 그리고 좀 더 넓히면 뭐 이노 와이어리스, 뭐 KMW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진 시스템은 이제 함체죠. 통신 장비,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함체를 만드는 회사다라는데 뭐 실적 부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HFR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톨이라고요. 이제 이 무선 사업 부분의 주요 품목인데 이 부분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 그러죠. 이 부분 보면요. 프론톨 전송 시장이 지난 2010년 13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연평균 한 11.6%씩 성장했어요. 내후년 2022년에는 25억 달러 규모로 그렇죠? 크게 성장을 해줄 수 있고 하반기서부터요. 이 5G 프론트월 장비 그리고 해외에서 성장성 가시화를 되면서 실적이 1분기에는 적자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더 확대가 됐는데 하반기서부터는 안정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 HF와 조금 좋은 재료,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 보면요. 장중에 한번 이렇게 뜨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자꾸 눌러주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 다 순환매로 한 번씩 움직이고 있죠. 조만간에, 그죠? 한번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계속적으로. 서진 시스템과, 그죠? 서진 시스템 한번 볼까요? 서진 시스템. 자, 서진 때 오늘 100원 하락한 27,350원이네요. 그렇죠? 자, 아직 돌파 못하고 그냥 박스권 상단 부분에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요런 모습을 떼다가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은 비중은 그냥 처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 확대는 아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물량만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HFR, 그렇죠? 자, HFR은 오늘 350원 하락한 36,400원. 상당히 좀 지루하게, 지금 벌써 한 달 반 정도 좀 지루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조만간에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 우리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갖고 있으면 아직 좀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도 우리가 항상 포함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 했어요. 이러한 종목군 바닥권에서 새롭게 도약을 꿈꾸는 종목군도 우리가 포트에 포함을 시키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요 부분은 그죠? 우리가 어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우리 VIP 유료 회원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안내문에 보면요, 요 부분이죠. 회원 모집해서 3개월에 1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뭐 매일 오전 오후 문자 발송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로만 회원 관리를 한다 그러면요. 보통 다른 데서는 아마 단문으로 어떠한 종목, 얼마 매수, 매도, 근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이 종목 브리핑이 나갈 때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상당히 길게, 그쵸?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 그쵸? 그리고 전략. 우리는 이렇게 장문으로, 그러니까 리포트 형식으로 바로 발송을 해 드리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회원분들이 충분히 그 종목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잠깐 간단하게 보내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고객분도 그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그렇죠? 같이 알고 투자를 해야지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요. 우리가 장문을 보내드리니까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혼자 매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종합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죠? 거의 지금 2100포인트 훨씬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 왔는데 내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매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요 내용 읽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내용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